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또 남해안 지방은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더워도 그리고 너무 이 비가 많이 내려도 밖에 나가기는 좀 꺼려지기 마찬가지일 텐데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발품은 꼭 이렇게 직접 팔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답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이런 날씨에는 선뜻 매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매의 눈으로 살펴본 각기 다른 지역의 매물도 오늘 다양하게 또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고민 역시나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50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소식들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 받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02-545-7988번 역시나 열어둘 테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부동산 투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안이 남다르십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의 이 방대한 부동산 지식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풀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이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의 카드에도 교류하지 않고 잇따라서 청약 경쟁률 신기록이 나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세종시가 이토록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 분석해 보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키워드는 세종시의 비상이라고 준비를 해봤는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가 2,000대 1에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정부 쪽에서 좀 분양여기가 과하다고 해서 대출 규제까지 마련을 했는데도 좀 점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방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종시 아주 뉴스에 좀 아주 핫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세종시 자체 내에서도 이번에 분양했던 지역 자체가 3-2 블록이라고 네. 굉장히 좀 실수요층들의 인기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생각 외에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평균 경쟁률만 해도 200대1이 넘었고요. 예, 그래서 최고 경쟁률은 2,100대 1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예.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종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청약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한 것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2년 이상 거주자들을 통해서 청약 제한을 줬었는데 이제 1년 정도 거주하신 분한테 자격 조건을 줬고 또 한 가지는 네. 또 공급 물량의 한 50% 정도는 이제 기타 지역에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수혜 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이 굉장히 과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중도금에 대해서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또 좀 발표한 이후에 또 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네. 상당히 조금 업계에서 조금 긴장하고 놀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떤 흐름 자체는 일단 중도금 대출 규제가 일단은 강남권 지역에 어떤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좀 그런 지방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시 서울과 수도권 적용하는 금액 6억 원으로 또 좀 이렇게 좀 완화 조치됐던 지역이 있다 보니까 네. 청약 경쟁이 조금 더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현상 자체가 일단은 현재 분위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이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지금 장기간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청약제도 이런 것들 우리 지금 박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 활성화 대책으로 청약제도 개편을 했는데 결국은 1순위자들이 지금 한 1,000만 명 가깝게 지금 생성돼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청약시장에 대해서 과열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상당한 유동성 자금이 이렇게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기적인 이렇게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조만간 이런 더욱더 과열이 된다면은 정부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규제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제가 한 20여 년의 어떤 분양시장을 지켜봤을 때는 어떤 과열 양상 후에는 어떤 규제 조치가 또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에 임하시는 분들이 너무 네. 묻지마 청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염두에 두고 청약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쪽의 대출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한 2주 전에 흑석동의 한 아파트도 8,9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세종시가 뭐 2,000대 1이면 그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청약 열기는 지속이 될 것이다. 정부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규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셨으니까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부동산 흐름들 함께 체크해 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함께하고 계시는 이 자리 마련했는데요. 세미나 일정도 지금 바로 체크 도와드립니다. 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실 거고요.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54-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저희가 방송 시간에서는 짧게 여러분 상담 진행해드리고 그리고 폭넓은 상담은 또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니까 함께 참석해 보시면서 좋은 지역들도 발굴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잡아나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이 네.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광진구, 성동구 성수동 사지구예요. 예. 그 조그만한 빌라를 하나 샀는데 이걸 어떻게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럼 사지구에 언제까지? 빌라를 보유 중에 예.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매입하신 건물이세요? 지난 1월 달에요. 1월 달에 얼마 되진 않으셨네요. 근데 네. 왜 벌써부터 좀 걱정이세요? 아니, 이걸 매입하고 나서 이렇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방송을 보게 돼가지고 좀 너무 오래 가지 않을까 불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투자성으로 구입을 했는데 과연 올바른 투자를 했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단 내려드릴 텐데요. 바로 대표님 만나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성수동 몇 번지세요? 번지수가? 2사의 6이요. 246번지요? 네. 아까 4구역이라 그러셨나요? 예, 1구역. 4구역이요. 예. 여기가 1구역 같은데. 아니, 4구역이요. 4구역이요? 번지수하고. 일단은 성수동을요. 네. 일단 뭐 전략정비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예, 위치적으로. 일단 지도를 좀 제가 조금 크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매입하신 지가 1월 달이시면은 이거 사신 목적은 어차피 투자 목적이시죠? 네. 네. 안에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요. 네네. 좀 불안해서요. 예, 그러니까 잘 어쨌든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예, 목적 자체가 일단은 이 성수동이나 이런 지역 자체가 용산과 더불어 가지고 사실은 이 서울 지역 개발에 아주 큰 변화에 있는 지역이에요. 뭐, 성수 2가입니다. 성수 2가예요. 성수 2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성수동 지역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은 맞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차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몇 평 정도를 사셨나요? 빌라인데요. 네. 대지 지분이 몇 평이나 돼요? 대지 23.5요. 23제곱미터요. 예, 23.5.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개발 지역에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거는 이 정도 뭐 한 5평에서 한 10평, 10평 초반 이런 것들이 좋긴 좋아요. 네. 제일 거래가 많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속도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지금 뭐 1, 2, 3, 4구역이 있긴 하지만 네. 전략병
구역 내에서도 2, 3구역을 제외하고 1구역이나 4구역밖에는 지금 이렇게 조금 빠른 데가 없어요. 근데 예. 빠르다고 해도 아직 조합 설립인가도 아직 못 받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네, 예.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의율이 좀 달성이 돼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더라도 앞으로의 과정, 뭐 사업 시행 예.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또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뭐 이런 단계까지 가려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예. 빨라야 5, 6년이 걸리는 정도의 시간으로 지금 예측을 해보는데 과연 그 정도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과연 높을 수 있겠냐 이거를 좀 점쳐보는 거거든요. 결국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구입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뭐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 한 초반까지 정도 아니면 내년 중반 정도까지의 어떤 다음 단계 그러니까 사업 시행가를 준비하는 이런 네. 단계로 갈 거거든요. 이 네, 과정 속에서 조합의 어떤 움직임, 조합원들의 어떤 그 동의하는 어떤 형태, 사업 네. 추진 과정을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네. 일단 한 발은 뛰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시면 이 전략 정비 구역 내에서는 한 발을 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예. 일단 사업이 좀 진행되는 여부를 봐서 좀 답보 상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 후 뭐 사업 시행 인가 전이라도 매도 시기를 한번 가져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내년 초반까지는 좀 지켜보면 편안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예. 어쨌든 이 주변에 지금 뭐 서울숲역 주변으로도 지금 뭐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뭐 예, 예. 두산 트리마제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좀 뭐 대림이라든가 부영에서도 또 호텔을 짓고 있고 질 네. 계획에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수동의 변화는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이 성수동의 지금 그 개발의 어떤 흐름은 중공업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전략정비구 위쪽에 있는 거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건데 중공업 지역의 어떤 변화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이 크게 변화되는 시점은 앞으로 최하 5년에서 10년 걸려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너무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어떤 다음 사업 단계 어떤 흐름을 봐서 좀 네.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입지는 굉장히 좋고요. 지금 사업 초기에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은 맞는데 어떤 이제 앞으로 조합의 어떤 진행되는 과정 이런 거를 좀 면밀히 지켜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중간에 가져가자는 얘기예요. 사업 끝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업 시행 인가 나고요. 네.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까지 아. 가면은 어떻습니까? 아, 그때까지 지금 아직 먼 얘기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요? 예, 예. 일단은 조합 설립인가 받고요. 다음 네.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을 좀 많이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사업성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아, 일단은 네네. 일단은 매수하셔서 불안해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예.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지켜보는데요. 일단 네. 관심은 좀 가져가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일단 내년 초반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맘 편하게 내년 초반까지는 들고 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 초중반 이후에 인가 이후에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을 또 다시 잡아주실 거니까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저희가 매도 타이밍까지 세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걸어주세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행신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서만마을 8단지 19평 아파트에 좀 살고 있고요. 네. 근데 올해 가을에 제가 음청 뉴타운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어디로 이사 가신다고요? 음청 뉴타운으로 네. 이사 갑니다. 근데 이제 이사 가면서 이 집을 매매를 하고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전세가랑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 전세로 놓고 갈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사고 나서 최근 2년 동안 좀 급격히 가격이 좀 올라서 네.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매도를 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임대를 놓으실지 이 중에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런 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 이거 그 소마을 8단지요. 네. 네네. 이거 매수하신 지 2년 되셨다고요? 좀 전에? 올해 10월에 2년 됩니다. 아, 2년 돼요. 좋은 시기에 사셔가지고 좀 이렇게 차익을 보신 거네요. 네. 예, 어쨌든 집값이 어떤 변동이 세는 시기에 어떤 매수를 하셔서 차익을 어느 정도 조금 실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하셨나요? 저는 이 지역은 좀 잘 예전에도 알고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목소리가 젊으시니까 신혼이신지는 알았는데요. 예.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은평 뉴타운으로 이사 갈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계획성 있게 지금 이렇게 그 주택을 이렇게 바꿔 하시는 건 굉장히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젊으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도하고 가고 전세 놓고 가는 거 이 부분에서는 저는 매도하고 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좀 매도하고 뭐 다른 방법이 없다라 그러면은 그냥 뭐 놔두시는 것도 하락 여건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굳이 아파트란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 이해 가시나요? 네. 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하고 가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지역만 8단지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화정 행신 지역은 소형 단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의 가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뭐 10평대, 뭐 20평대 초반 굉장히 이렇게 조성이 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뭐냐면 결국은 이 지역 내에서 이거 중형과 어떤 대형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혼재돼 있으면서 가격 변화가 생기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일단 8단지는 일단 경의선 행신역이라든가 뭐 이런 강매역이라든가 좀 가까워서 이런 입지는 좋아요. 물론 3호선 화정역의 거리는 조금 되지만 입지 면에서 이렇게 그렇게 떨어지는 입지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말씀하셨죠. 우리 시청자님도 그 은평 뉴타운 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이 주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항동 그 택지개발지구도 지금 공급이 시작됐고요. 지금 원흥지구라든가 삼성지구 결국은 이 화정지구가 지금 소형으로 조성되고 20년이 이상이 되는 이 연차를 또 이렇게 보이고 있고 결국은 수요층들이 소형을 수요하는 좀 찾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변화를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수요가 분산되면서 이 소형에 대해서 어떤 지금 그 전반적인 흐름은 맞지만은 이 수요를 계속 유지시키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급상승 이외에는 특별히 가격 상승 여건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새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되면서 수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보다는 그냥 그 보합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그냥 놔두기보다는 매도하고 좀 다른 방향 서울 중심권의 어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보신다 그러면 아주 적극적인 투자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일단 은평 뉴타운으로 가시면서 요건 매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네. 지역을 조금 더 넓게 보라는 말씀이시고 중심으로 오셔가지고요.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안정 분위기라면 전세 끼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어떤 지역 내에서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새로 공급되는 어떤 나를 위협할 만한 이 단지를 위협할 만한 이런 대단지들이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분산 효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젊으시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중심적으로 이동해 와서 갈아타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매도 후에 아무래도 젊은 층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권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 투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투자처 모르시겠다 하시면 이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서 투자처 한번 골라달라고 말씀 부탁드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관심 있는 매물이 들어오신다면 전화나 문자로 저희에게 상담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많은 상담 접수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로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휴대폰 끝자리 367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강남 한양 수자인 아파트 46평연에 실거주 중입니다. 최근 대형 평수가 인기가 없어서 불안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 소형 평형대가 인기이다 보니까 대형 평형대 거주하고 계시면서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거의 중소형 평형대랑 요즘에 대형 평형대랑 가격도 비슷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아파트는 좀 어떨까요? 네, 단지별로 중대형이 뭐 무조건 다 안 좋은 네.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양 지금 자곡동인 것 같은데 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저는 좀 뭐 실거주 중인데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은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론 주변에 어떤 큰 변화는 많은데 제가 좀 뭐 문자 상담이지만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이 지금 세곡 2지구 이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쪽 지역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강남권입니다. 그래서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곡동 보금자리 이쪽 지역 자체가 교육 여건이라든가 생활 인프라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권의 중대형 어떤 선호자들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생활 인프라도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뭐 지금 이 건너편 쪽에 지금 위례 신도시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위쪽으로 송파지만은 지금 가락시형도 지금 위쪽으로 해서 헬리오시티 대단지가 좀 2년 안에 또 조성이 되거든요. 네. 결국은 뭐냐면 주변에 어떤 그 중대형 수요층들이 좀 분산될 여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매도 시점을 좀 본다 그러면 일단 수서 뭐 KTX 역사 지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그 개발 개통 예정이 연말로 좀 미뤄졌어요. 올 6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이 연말이라든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수서역 주변으로 있는 어떤 단지라든가 송파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곡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좋겠고 중대형의 어떤 한계를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를 주고 싶다면 갈아타기를 권하셨으니까 한 번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한 분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연결이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광명시 하안동의 아파트 주공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 시점인지 어찌해야 되는지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예, 광명의 주공 아파트 보유 중에 계신데요. 몇 평대에 살고 계신가요? 15평이거든요. 15평이고 여기 실거주 중에 계세요? 아니, 지금 월세에 있습니다. 임대 놓고 계시니까 투자성이네요. 어떤지 한번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네.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젊은 분들 활기찬 그러네요. 목소리가 너무 많으시네. 예. 자, 여기는 그러면은 언제 사셨어요? 지금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이요? 올해, 2000년 1월에 샀거든요. 되게 오래 보유하셨네요. 네. 실제 거주도 하셨고 그랬었나요, 여기에? 거주는 한 몇 년 하고 계속 네. 임대만 났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월세를 놓고 계세요? 네. 월세는 시세는 얼마나 받고 계시는가요? 저는 지금 2천에 35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수익, 네. 35만 원, 2천에 35만 원 이러면 수익률이 지금 시세는 한 2억 정도 가죠? 네, 시세는 2억 정도 하는데 세가 월세가 한 45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조금 좀 싸게 보고 계시네. 근데 월세, 아파트를 갖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월세 수익률을 이렇게 높게 받긴 좀 어려워요. 네. 예, 뭐 한 2%대에서 뭐 3%가 잘 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그 정도를 받고 계셔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유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데 결론을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잖아요. 네. 내년 정도까지는 좀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최근에 하안동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건 아직도 이제 구로역 이전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 지금 6단, 하안주공 6단지 옆으로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지금 역에 대한 개통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영향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뭐 확정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재조사 중이거든요. 타당성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여기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소형 여기 15평형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어떤 개발 호재에 대한 어떤 그 결과치를 좀 보고 가자.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을 때 만기는 언제입니까?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이요. 어차피 전세 끼고 매매는 좀 쉽진 않으니까 내년 4월쯤 정도 되면은 어떤 윤곽이 좀 나올 거로 보여요. 근데 급격한 상승은 좀 어렵고요. 네. 평형의 가격 상승폭이 있으니까 지금보다 한 10% 정도 상승 여건이 있다라면은 내년 봄 안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기대해 보시고 내년 봄 만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다시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내년 상반기쯤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나가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추가적인 궁금한 상담 많으실 것 같은데 직접 세미나 한번 찾아가 보시면 더 좋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실 거고요.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 메마른 장마 기간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직접 발품을 팔아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전화 02-2077-6393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매물 정보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물에 대한 궁금증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더 굿모닝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차례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물 정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볼 텐데요. 김영조 소장님은 오늘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강남의 중심역입니다. 선정릉역이 도보 2분 거리, 직선 거리는 161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초역세권 단지형의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대지가 무려 300평입니다. 이 300평 대지 위에 세개동 무려 54세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지하 주차장, 1층 필로티 주차장, 주차가 60대가 가능한 그야말로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초역세권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역세권 매물을 선점해 오셨고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문 대표의 매물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지역의 어떤 매물인가요? 네, 용산의 중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의 그 개발의 중심축이 용산역 주변인데요. 특히 그 전자상가 인근 지역의 상업 업무단지입니다. 여기에 바로 접해 있는 매물로서 대지 면적도 6평, 그리고 실 전용 면적도 상당히 큰 투룸 주택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 중구의 중심 항학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중심부에 있는 18평형 소형 아파트입니다. 임대가라든지 매매 차익까지 결수할 수 있는 공급의 희소 가치로 인해서 그만큼 높은 가치가 예상되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강북의 중심지도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함께 보시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먼저 가볼 지역은 용산구 신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1호선과 경의 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올해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1,000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 6,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용산하면 너무나 많은 개발 호재들이 응축돼 있는 곳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용산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라고 하는데 이곳의 입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 용산의 중심 지역이라 볼 수 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산역 주변 지역이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특히 본 매물은 실질적으로 양옆에 삼각지와 용산역, 그리고 상하로 봤을 때는 온효로 일가와 실질적으로 한강로 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중심 핵심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뛰어난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용산역에 가보시면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용산역 앞에 전면지구 2구역, 3구역, 4구역인데요. 2구역, 3구역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바로 4구역 같은 경우는 효성그룹에서 실제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강화문 크기의 파크 공원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50층 높이로 다양한이 배치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대기업이 현재 용산역 주변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은 LG U+라든지 그리고 바로 아모레 퍼시픽, 사옥이 현재 이 지역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와 현재 보시면은 HDC 신라 면세점, 현대와 실질적으로 삼성의 합작을 통해서 최대 규모 면세점이 이곳에 들어왔다는 부분이 그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본 매물이 역세권에 접해 있는데요. 용산의 중심 지역, 용산역과 더불어 실제로 7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매물 같은 경우 바로 인근 지역의 용산 역세권 주변에 다양한 편의시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전자상가 상업지역과 접해 있는 장점, 그리고 CGV라든지 롯데시네마, 그리고 다양한 그 주변에 멀티플렉스 상권이 바로 인접지에 있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마트라든지 아이파크 백화점, 면세점 이런 다양한 주변의 편의시설, 그리고 본 매물 양옆으로 보시면은 상권의 중심축이라 볼 수 있는 오른쪽 편에 이태원이라든지 경리단길 있죠. 바로 좌측에는 그만큼 그 가치가 높은 홍대 상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으로 5분 정도 이동하시면은 우리가 보시면 서울 역세권 주변에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명동의 핵심적인 상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통팔달의 교통뿐만 아니라 상권의 핵심 지역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용산 민족공원 있죠. 인근의 경의선 지상길이 실제로 홍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의 가치라든지 효창공원 이런 다양한 녹지 형태라든지 한강변에 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내에서도 중심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서서 개발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개발 포인트의 수혜를 또 공통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입지적인 호재로 인해서 개발 포인트를 소화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용산에 약간 불편한 이 강남의 지하철 노선 그 접근성인데요. 네. 앞으로 신분당선 착공을 통해서 강남이 이어진다면 실제로 강남까지 세 정거장이기 때문에 10분 이내의 접근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용산역 주변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금 개발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본 매물에 인접지역이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그만큼 후광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실질적으로 미군이 2017년 후반기에 암벽한이 철수가 된다면 네. 집중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무궁무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군 부지, 이전 부지인 캠프긴 부지라든지 유엔사 부지가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물로서 고밀도 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미래 가치라든지 또한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 본 매물과 더불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자상가, 그 7성급 호텔 1,750실에 가량을 그 고급 호텔이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면세점, 전자상가와 이 벨트를 통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용산 민족공원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국제 업무단지가 있죠. 이 국제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자초돼 있지만 앞으로 적어도 3년 정도 있으면 이 주변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개발 계획이 잡힐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중심 지역, 바로 핵심 지역에 본 매물이 있다는 그런 가치가 미래 가치의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를 또 소화할 수 있는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미 준공이 또 완료가 된 건물이라서 건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소개도 해주시죠. 네, 이 매물이 이미 준공이 돼 있습니다. 네. 아주 급매로 나온 매물인데요. 특히 샘플 하우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셔서 내부 구조를 보시면 되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큰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옵션 부분은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한 세대당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가 7m에 접혀 있고요. 예. 바로 평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으로 진입이라든지 이런 그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자, 본 매물이 바로 상업지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 호가하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 분양가가 타 매물과 상당히 저렴한 이유가 분양가가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를 아주 적게 잡았는데요. 전세 2억 1천 정도 예상하신다면 약 6,500만 원 투자 대비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월세로 원하시는 분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결론적으로 7,500만 원 소액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도 얻어갈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집가 상승에 따른 매도 차익이 큰 역세권의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용산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또 그 분위기가 또 다르겠죠. 가격 상승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주실까요? 네, 용산 지역은 그 투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가능한 투자 시에는 용산역의 접근성이 뛰어난 물건, 특히 이 지역은 그 자녀의 증여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면은 그만큼 어느 지역 못지않게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이 되긴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산구 신계동에 위치한 매물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역세권 매물이다라고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함께 바로 보시죠. 두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과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내년도 3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6층 건물에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3,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실제 투자금 3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강남권에다가 논현동입니다. 거기다가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 매물이라서 입지가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데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본매물의 입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매물 삼성동 한전개발부지의 최대 수혜지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년 착공이 시작될 이 한전개발부지가 사람들의 관심사는 물론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지도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 9호선 삼성동 한전개발부지의 좌측편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이 9호선 라인의 가장 중심역인 선정릉역이 161m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보 2분 거리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것도 이 분당선과 이 9호선의 그 두 개의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또 7호선 강남구청역, 또 2호선 성능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이 4개의 전철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변 아파트 가격 굉장히 받쳐주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안정성 있는 투자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이 바로 인근에 있는 논현 아크로힐스 같은 경우에는 평당 4천만 원이 육박하는 분양가와 최고의 경쟁률을 만들어졌던 그런 아파트가 본 매물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또 선정릉 공원, 정말 그 강남의 오아시스처럼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는 휴식처로도 안성맞춤인 입지적 장점 가지고 있고요. 교육 환경으로는 학동초, 또 언북중, 언주중, 진선 여중고 등 우수한 학군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급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또 뷰티를 선도하는 성형외과, 그리고 최첨단의 트렌드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본 매물의 입지입니다. 또 주변 유해 시설이 없고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과 더불어서 아파트급의 대지 300평, 세계동에 무려 지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매물로서 강남을 이용하는 임차인 또 매수자 매우 선호하고 가장 각광받는 1순위의 그런 매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투자하기에 앞서서 제일 1순위가 아무래도 좋은 입지가 아닐까 싶은데 9호선은 동과 서로 계속해서 확장하게 되고요. 분당선은 또 남과 북으로 확장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호선이 또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전부지 개발의 최대 수혜지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것을 포함한 호재들 또 있죠? 체크해 주실까요? 네, 강남 본 매물지 인근으로는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대차
서울시와 사전 협상이 완료돼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 105층짜리 현대자동차의 신사옥과 컨벤션 대규모 마이스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영동도로 지하에 GTX 3개 노선을 포함한 KTX 위례 신사선까지 이 5개의 노선이 본매물지와 접해 있는 영동도의 지하에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철거를 하고 복합개발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구글센터 또 의료 특화거리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네. 많은 인구 유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 또 본매물의 매매가 상승 또한 이뤄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개발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쳐도 본매물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매물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 또 단기로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될 만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지도 좋고 개발 호재도 많기 때문에 중장기, 단기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년 3월쯤에 좀 만나볼 수 있는 건물이라 미리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건물인가요? 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동에 54세대가 만들어져 있는 그야말로 초역세권의 단지형 매물입니다. 6층 중 4층의 로얄층 매물이고요. 특히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가 됩니다. 또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주차가 무려 60대가 가능합니다. 네.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3대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또 주민 공동 편의시설 그리고 상주하는 관리인이 들어설 정도로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전 세대 풀옵션으로 설치될 예정이고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세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상주하는 관리인 선임될 예정이고 네.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개별 주차를 하고도 남을 만큼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야말로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54세대인데 주차 가능 대수는 60대라고 하니까 좀 여유롭게 주차를 또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3,5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 그런 소액 투자로서 굉장히 좋은 매물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네. 월세는 대출금 1억 8,500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6천만 원 투자로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10% 이상의 수익률과 시세 차이까지 겸비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강남권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선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할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의사항도 점검해 주시죠. 네. 자, 투자 상품 중 부동산 투자는 네. 황금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원칙을 세워놓고 투자를 하시라고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거라고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금성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파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마지막 매물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세 번째로 가볼 지역은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내년 7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13층 건물에 10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4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4,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투자금 2,9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중구 황학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은 좀 낯설지만 신당동은 친근한데요. 이곳의 입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황학동이 예전에 그 구역상 신당 7동이었습니다. 신당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구하면은 관광, 쇼핑, 업무타운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시지가, 실거래가, 건물 수익률 1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본 매물은 교통편이 상당히 뛰어나죠. 바로 인근의 신당역이 보시면은 2호선과 6호선인 더블 역세권입니다. 바로 인근 지역의 동묘암역이라든지 왕십리, 약수역, 청구역 주변의 동대문 문화공원역까지 실제로 이용할 경우 1호선에서 6호선, 더불어서 경의중앙선, 분당선까지 8개의 노선이 무려 이 주변 지역에서 환승이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 지역은 상업과 업무단지가
결론적으로 보시면 주변 지역에 70% 이상 육박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관광상품이라든지 업무타운, 다양한 그 백화점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뭐 미디어센터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의 핵심, 명동, 남대문, 동대문 시장은 바로 옆에 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바로 인접 지역에 보시면요. 바로 상단에 청계천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옆에 벼룩시장이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노후화됐는데요. 주변 지역이 차근차근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고급 주거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라든지 인근에 보시면 왕신 뉴타운 이런 주거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고가 이런 땅가 집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그 강남 중심권까지 지하철 환승할 경우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분 이내에 강남이라든지 용산 주변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매물로서 그만큼 주변 지역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단지형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과 달리 이번에는 아파트 매물을 또 선점해 오셨습니다. 중구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 또한 개발 호재가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어떤 호재들이 또 있을까요? 이 지역은 관광 상품의 활성화 방안이 지금 현재 네. 서울시의 기본 정책인데요. 서울역부터 동대문 시장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자, 서울역에 현재 진행 중인 고가공원 사업이 있죠. 이 부분과 더불어서 바로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시면은 바로 그 의료 특화 거리라든지 지금 남대문 시장 현대와 더불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상과 연결하는 사업 그리고 바로 그 동대문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면세점이라든지 주변 지역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이 지역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동대문 상권이 다시 한번 이 예전 상권으로 확보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 지역의 가치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특화 단지라든지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세운상가 있죠. 굉장히 노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운상가, 동묘, 압력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신당이라든지 청구 약수역 주변에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이 주변 지역의 업무타운 활성화라든지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 상업지역에 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 면적이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주택 공급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업무타운 중심 지역으로서 다시 한번 태어날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의 주택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개발 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니만큼 노후된 곳 중심으로 좀 갈고 닦고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또 미래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건물이라서 그런지 좀 준공까지는 좀 꽤나 시간이 남았는데요. 미리 어떻게 건물이 형성하게 될지 체크해 주시죠. 예, 요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 단지형 아파트인데요. 네. 특히 소형 아파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평수라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거의 이렇게 18평 아파트를 단지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체 세대수가 110세대인데요.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매물이 단지형이면서 대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세대당 주차율이 중구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데요. 네. 한 세대 한 대꼴로 주차율이 100%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지하 4층부터 1층이 주차장이고요. 총 그 상당히 13층입니다. 이 매물이 특징이 전용 면적이 14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넓은 부분, 실제 임대가가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화재 예방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다양한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진입로가 롯데캐슬 아파트에 접해 있기 때문에 네. 진입로 폭이 7m로서 상당히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 매물의 아파트 또 선점해 오셨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도 점검해 주시죠. 네, 이 지역에 보시면 다세대 주택이 보통 현재 시세가 12평 기준으로 보통 2억 6천대입니다. 자, 이 매물은 아파트이면서도 전용 면적이 14평인데요. 그만큼 분양가를 한번 보시면은 2억 7,4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다 볼 수 네. 있는데요. 이 매물 전세
매매가가 2억 4,500에서 2억 5천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후반대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일 뿐만 아니라 중구는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입니다. 그만큼 월세 수익률 좋아하시는 분이 선호한 지역인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서 110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이 매물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7,4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아가시면서요. 향후에 아파트 가치를 통해서 입주 시점에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네. 소형 아파트의 그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의사항까지 체크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 인접지역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이 지역이 더 개발되면 현재보다 주변 지역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투자하신다면 상당히 앞으로의 그 투자 계획의 전망이 밝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매물은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김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세미나 일정 체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김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천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매주 목요일 2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316-2004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예, 방송과 다르게 세미나에서도 또 다른 정보들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참석해 보시면서 좋은 시간 얻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소장 그리고 더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와 함께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